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박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말, 언어,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예전에는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보다 말과 언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언어를 굉장히 잘한다 라는 표현보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때 말을 잘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하나요? 말의 속도도 굉장히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할 때 말을 잘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때 또한 더 말을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말을 잘한다 라고 할 때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언어인 분야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말에서 말의 속도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의 유창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소리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이 좋다, 발음은 정확하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은 말이라는 영역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언어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또는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할 때 언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똑같은 문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을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언어에서는 차이점이 없었고요. 말에서만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두 말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말과 언어의 차이점이고요. 말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안에 사람이 있을 때 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문자로 버튼을 누르면 닫으면 사용 중이라는 문구가 뜨기도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노크를 했지요. 똑똑이라고 노크를 하면 저기에서도 사람이 있을 때는 똑똑이라고 노크로 답변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잘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눈빛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말도 어떠한 언어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빛만으로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소통,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듣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기 과정입니다. 산모들이 임신을 해서 태교를 하게 되는데요. 임산부들의 태교 가이드라인 중에 1개월, 2개월, 3개월 각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7개월쯤 되면은 문구에 드디어 듣기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듣기를 통한 태교를 시작하세요 라는 문구들을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아들이 귀가 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서 7개월쯤 되면은 웨이, 바깥에 보이는 웨이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완성되었다 라고 보고요. 7개월쯤 되면은 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듣기를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많은 말을 듣게 되죠.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12개월 전후에 말을 하게 되는데 엄마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엄마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기 때문인데요. 들은 뒤에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엄마라고 말을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울기만 하죠.
응애 울기만 합니다. 그 뒤에 아이들은 12개월 전후에 엄마 또는 옹알이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 것 같으세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들려준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10번, 5번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게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엄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고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가 울 때 엄마가 가만히 설거지만 할까요? 아니요. 그래, 엄마 갈게. 엄마 갈 거니까 울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이를 안고서는 우리 애기 엄마 왔어. 엄마 왔으니까 울지 마라. 오야. 그래, 엄마하고 꼭 안고 있자. 오야, 엄마 왔다. 엄마. 굉장히 많은 횟수를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으로 엄마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은 뒤에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기 과정을 지나서 아이들은 읽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읽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엄마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굉장히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를 보고는 항상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바 소리는 바라고 나는구나. 바 글자 모양은 저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쓰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쓰기 과정들을 보면서 극적거리기 시작하고 쓰기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세트로 정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쭉 이어서 연결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듣기만 하는 아주 어린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동과 섭식, 그리고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누워있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막 울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울 때는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울죠. 거의 콧소리 비슷하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의 옹알이 비슷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워만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정말 없습니다. 다리 움직이는 정도지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뒤집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100일 전후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뒤집어지게 되면 몸 자체가 다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입 앞쪽에 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좀 더 빠르게는 이유식에 관련된 책자에서는 3개월부터 이유식을 권고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즉, 이유식을 하는 이유는 덩이 씹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인데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말을 하기 위한 이 좋은 기관의 움직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하는 데는 어떤 기관들이 움직였나요? 그렇죠. 입술, 턱, 혀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요.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원활할수록 실제적으로 말도 훨씬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아이들의 운동, 섭식, 그리고 언어는 함께 움직여서 발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뒤집은 뒤에는 기기 시작하고요. 앉기 시작하고 잡고 서고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이들도 제일 처음에는 쌀 미음만 먹다가 점점 덩이 씹기를 하면서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맘맘맘맘마, 빠빠빠빠빠, 따따따따따와 같은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문장과 비슷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엄마 까까, 엄마 맘마 이런 소리들을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은 충분한 듣기와 함께 운동과 섭식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멋지게 말소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요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